2022년 7월 20일 선고된 헌법 불합치 결정입니다. 선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사건. 자, 헌법재판소는 7월 21일 선고됐죠. 저는 일치입니다. 자, 누구든지 블라블라한 공선법,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이 심판 대상은 뒤에서 보도록 하고, 어쨌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라는 거죠. 사건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가 사건, 헌바 사건 세 개가 병합이 됐네요. 자, 피고인은 예비 후보자,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의 선거 사무장이죠. 그런데 예비 후보자의 이름과 소속 정당이 표시된 판넬을 가슴과 등에다가 이제 착용하고 인사를 하였다. 그래서 기소가 되었다. 자, 또 다른 사건은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가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피켓을 들고 흔들다, 뭐 이렇게 해서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명시한 광고물을 뭐 설치, 진열, 뭐 이런 사실로 기소가 되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청구인은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그러면서 광고물을 게시했다. 이렇게 해서 유죄 판결을 또 받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자, 심판 대상이 여기 되어 있어요. 공선법 90조 제1항 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설치 진열 게시한 부분, 같은 항 2조 2호 중 그 밖의 표시물 착용, 그리고 256조 3항 1호 암목 중, 자, 90조 1항 1호에 그 밖의 광고물 설치 진열 게시, 뭐 이렇게 등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공선법에 보면은 공선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하면서 하지 못하는 행위를 했어요. 뭐 화한, 풍선, 간판, 뭐 에드벌룬 띄우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는 그 밖이다. 그 밖이라는 것이 좀 포괄적이죠. 그 밖에 광고물 설치하면 안 된다. 너무 막연하다. 그 밖에.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부분이, 엄청 많은 부분이 제한이 되는 거죠. 밑에도 같은 구조예요. 그 밖에 표시물. 어떤 표시물이냐. 그냥 표시물은 착용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또 이렇게 하면은 처벌한다. 징역과 벌금형, 형사 처벌하는 제재가 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그 청구인들이 다 재판을 받고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징역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23년 7월 말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런 거죠. 자, 이후 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기준.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어느 자유가 제한되고 있나요? 바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죠. 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입법정에서 제한을, 이제 이런 공선법을 통해서 제한을 했는데, 이렇게 제한을 하더라도 입법 목적 달성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위 내에서 가장 최소한의 제한에 그치는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엄격한 심사 기준 적용. 그렇게 설치하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되었느냐, 이 기준을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회균등, 선거의 공정성 확보, 이런 것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이 된다. 자, 침해의 최소성에서 이제 날아갔는데, 침해의 최소성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자, 볼까요? 일단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벌써 침해의 최소성에서 날리려고 하는 느낌이 오죠. 그리고 일반 유권자에 대하여는 더욱 광범위하다. 자, 더욱 광범위하다. 더욱 광범위하게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것이고, 그 기간도 너무 길어요.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너무 긴 시간이다. 그리고 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 그러니까 선거가 계속 자주 있죠, 생각보다. 그렇게 되면은 요 몇 년 만에 한 번 있는 6개월 기간이 아니고, 요게 일상적으로 좀 중복되다 보면 정책 표현이 일정 기간, 너무 장기간 동안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은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그런 우려도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이렇게 했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선거 비용을 제한한다, 뭐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령 이제 너무 그 경제력 차이가 커서 기회 균등이 보장이 안 된다. 그럴 때는
과도한 비용을 들여 물건을 설치, 진열, 개시, 착용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이렇게 어떤 비용 제한도 둘 수 있고 다른 수단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 입법 목적을 달성할 다른 수단이 있기 때문에 요 심판 대상 조항처럼 일률적으로 그 밖의 광고물, 그 밖의 표시물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바운더리를 넓게 잡아서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가피한 수단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장기간 동안 그 정치적 표현을 너무 포괄적으로 금지 처벌한 것이다.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에 비해서 이런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에 비해서 월등한 공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에는 법익의 균형성도 위배된다는 거죠. 자, 결론은 이렇게 되죠. 과잉금칙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따라서 헌법 위반, 위헌이다. 그런데 위헌 선고하고 헌법 불합치 결정 선고했어요. 자, 왜냐면 위헌성이 어디에 있냐 보면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설치, 진열, 게시, 표시물 착용 그 제한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제한 자체는 아니고 너무 장기간 포괄적으로 규제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회균등 선거의 공정성 이것을 해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까지 다 제한한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바운더리를 좀 입법자가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순 위헌 결정을 하지 않고 2023년 7월 30일 시한을 주되 그때까지 개정해라. 그러면서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왜 있냐. 자, 이거죠. 결정의 의. 기존에 있는 선례를 변경하였다는 거죠. 자, 헌법재판소, 기존에 이런 결정들을, 기존에는 합헌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번 판단을 통해서 헌법에 위반된다. 너무 바운더리를 너무 많이 잡아서 위헌이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겠다. 라고 해서 선례를 변경했다. 라는 것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